사업가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 사업가의 자세가 필요하냐면 사업가란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분면을 소개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 돈이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업가들은 바로 내가 나가지 않아도, 가게에 나가지 않아도 돈이 되는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업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하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차이예요. 자, 여기 맥도날드가 있고 레이 크록이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체인점을 많이 이제 늘려놓은 그런 회사죠. 오래전에 햄버거를 만들어가지고 장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그런 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맥도날드였었어요. 레이 크록은 그때 당시 무엇을 했느냐면 쉐이크 그 믹서기 있잖아요. 그 판매하는 이 세일즈맨이었습니다. 보통 한 집에 하나씩 썼는데, 그리고 장사가 잘 되면 2개씩 썼죠. 한 집에서 8대를 주문을 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하려고 이렇게 8대를 주문을 하지? 자기네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게 됐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봤어요. 세계 최초로 햄버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줄 서서 순식간에 그걸 가지고 차 안에 가서 먹기도 하고 이동하면서 먹기도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됐죠. 이분이 막 흥분했습니다. 레이 크록이요. 맥도날드는 물론 장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뭐를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레이 크록이 사업 얘기 좀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맥도날드는 띵 한 거예요. 나 사업 잘해가지고 돈 이렇게 많이 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언덕에 있는 자기 집을 가리켰죠. 하얗게 지어진 하얀색 멋진 저택을 가리키면서 저기가 내 집이다. 나는 일과가 끝나면 동생과 함께 저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 있게 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나는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는데 무슨 돈을 벌자는 얘기를 하는 거냐? 거절했습니다. 근데 레이 크록은 더 큰 꿈을 상상 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요. 앞으로 펼쳐질 무궁무진한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요. 들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때까지 또 찾아가서 또 얘기를 했어요. 진짜 사업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자 맥도날드가 말해봐라. 뭐냐? 당신 장사가 잘 되지 않느냐? 당연히 잘 되지.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사업을 못할 경우가 생기면 다른 데 가서 또 이 사업을 할 거 아니냐? 당연하지.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잘 되겠지. 왜냐하면 지역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사업이 잘 됐던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됐던 이유는 이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분의 탁월한 어떤 음식 솜씨였었어요. 햄버거를 만드는 기술.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일을 하든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장사가 잘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저쪽 동부 쪽에서 똑같은 가게를 차리게 되면 잘 되겠냐, 안 되겠냐? 당연히 되겠죠. 그럼 그 노하우를 알려줘라. 똑같이 해서 장사가 잘 되면 당신 때문에 잘 된 것이니 그 이익의 일부를 당신한테 돌려주겠다. 아니, 누가 그렇게 하겠냐?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이 크록은 세계 최초로 분점, 프랜차이즈를 열게 됐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어떻게 하고, 몇 시간 굽고, 어떻게 말리고, 어떻게 뭐 반죽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아주 똑같이 만들었죠. 그래서 장사를 했더니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잘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업이에요. 이것을 처음에 구상하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런 개척, 수많은 거절과 비난을 이겨내고 성공한 비결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레이 크록의 믿음입니다. 본인은 분명히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단 사람들이 이해가 부족할 뿐이다.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꾸준히 이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었었어요. 이게 오늘날 맥도날드 체인점의 큰 사업의 시작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자, 보세요.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흔적도 없는, 아예 시작도 안 한
가상의 어떤 맵지를 그려놓고요. 그래서 나는 실버 PD가 갈 거다, PPD가 갈 거다, 투스타를 갈 거다, 이런 상상 속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현실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저도 16년 동안 이렇게 가지고 지금 상황을 만들었고요.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믿음이었다. 그거에 대한. 또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KFC. 아시죠? 60이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자, 이분 주유소에서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튀겨가지고 팔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화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다시 옮겨서 했어야 돼요. 그동안의 자본금, 자기 재산 다 날렸죠? 그런데 다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이유로 또 망하게 됐습니다. 옮겨가지고 또 닭을 튀겨가지고 팔았는데 또 잘 된 거예요. 또 망했어요.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요? 그죠? 이분도 느꼈습니다. 이 방법은 분명히 잘 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누구한테 소개하고 로열티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이 닭 튀기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네가 장사를 한 것 중에 일부를 나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미친 인간 아니야 이 사람. 그래가지고 계속 거절을 했어요. 몇 명한테 얘기를 했냐면 1000명을 넘게 얘기를 했는데 다 이해를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해가 부족한 거야. 그리고 1000번이 넘게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오케이 한번 해보겠다. 오늘날 그 할아버지가 움직이지도 않고 KFC 앞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이 됐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성공자의 자세. 메나테크 성공은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예측 가능한 사업이다. 누가 봐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세만 딱 보더라도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네. 이게 벌써 보여야 돼요. 불안하지 않아야 됩니다. 든든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이렇게 나타나기까지는 우선순위가 누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냐면 내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 나는 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는 일은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일이야. 이거에 대해서 단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뿐이고 이해가 될 때까지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 스스로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업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D가 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데요. 개인적인 변화, 자세 첫 번째는요. 외적 자세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옷 제일 좋은 옷은 주로 언제 입죠? 언제 입어요? 결혼식장 갈 때 입나요? 언제 입어요? 1년에 한두 번 입어요? 그러고 나서 아끼다 보니까 또 철 지나가지고 유행이 지나가지고 못 입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장,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 좋은 옷, 가장 아끼는 옷을 우리가 사업할 때 입는 것 저는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헤어스타일 멋지고 우아하고 그냥 아름답게 최고로 멋있게 보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정, 우리가 원래 못생겨가지고 태어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성형수술할 돈이 없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 표정을 짓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못생겨서도요. 웃는 표정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내 표정 중에서 내 얼굴 중에서 가장 멋진 표현이고요.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생겼어도 우울해 보이거나 찡그리거나 막 이 신경질을 내거나 이러면요. 보기가 안 좋아집니다. 표정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투 중요해요. 어떤 말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제가 한번 그 홍대 앞에 보면 소극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연극을 보러 갔었어요. 공연을 보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아주 이쁜 아가씨가 거기에서 표를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불량배처럼 보이는 애들 몇 명이요. 막 장난을 치고 시끄럽게 떠들으니까요. 거기서 막 욕이 나오는데요. 세상에 그런 표정에 그런 몸매에 그런 아가씨가요.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자꾸 쳐다봤어요. 제가.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있잖아요. 조금 있다 보니까 안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골라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인사하는 거 습관 들여보세요. 어마어마한 혜택들이 돌아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컨택을 하는데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초창기에 제가 영주를 갔을 때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게를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콜드 컨택을 하려고 그랬더니요. 처음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아주 멘붕이 딱 오는 거예요. 숨이 턱 막혀버려요. 어떻게 말을 시작할까? 다단계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글리코를 하세요? 무슨, 네. 도를 하십니까?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를 몰라서 머뭇머뭇했더니요.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느냐고. 더 가슴이 멎는 것 같아요. 얼른 돌아서 나온 거예요. 물 사러 갔을 때는 얼마나 당당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물 탁 갖다가 테이블에 딱 놓으면 돈 계산해가지고 주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컨택을 하러 들어가니까 뭔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돌아다니다가 다시 작전을 바꿔서 어디를 갔냐면 헬스클럽을 갔죠. 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까? 들어가서 눈만 마주치면 무조건 인사를 했어요. 큰 소리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제가 말주변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요. 그 뒷말은 꿈도 못 꾸고 안녕하세요만 계속했죠. 한 3일 동안을 계속 인사를 하고 4일이 지나고 5일 정도 지났더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한테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인사 잘하는 친구. 그리고 나더니 쉬었다 해라, 차 한잔하고 해라 이런 사람도 나오고요. 말을 붙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서로 통성명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컨택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쓰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걸 안 쓸까라고 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변화, 어떤 반응이 오는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들여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인사해가지고 인사했다고 신경들고 아니 왜 당신 나한테 인사하고 그래? 응?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도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장들, 그죠? 추천할 만한 복장입니다. 그래서 굳이 요즘은 이제 정장이 뭐 넥타이가 풀리고 점점 추세가 바뀌어 나가긴 하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멋있어요. 아, 젊어 보여요. 진짜 뭐 괜찮은데요.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 안에 뭔가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프랑카드도 붙일 수 있고 이런 인테리어 뭐 등 이런 것도 해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요. 굉장히 중요한 환경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어디 모임도 하고 뭣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내 개인적인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좋은 대단한 팁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내가 5분만 일찍 일어나면 돼요. 항상 먼저 1등으로 먼저 일어나든지 아니면 1등을 놓치면 2등이라도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약속이 있어가지고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바쁜 사람으로 인식을 시켜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가로서요. 그것은 내 가치를 점점 높이게 돼요. 가장 최악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둘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야. 이거는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늘 무슨 생각이냐면 이 사람은 남으라면 남는 사람이고 하자면 하는 사람이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가볍게 보이면 리더십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주관이 뚜렷하면서 자기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요. 늘 언제든지 가가지고 제가 무슨 시간이 약속이 있어가지고 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딱 일어나서 예의 바르게 딱 인사하고 퇴장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얼마 정도 하면요. 굉장히 내가 약속을 잡으면 약속이 잘 잡힐 거고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뭔가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들이 확실하게 잡힐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끌어당기는 어떤 본격적인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자, 내적인 자세를 보면 우리가 고기보를 통해 가지고 변화를 해가야 돼요. 자세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딱 잡아놓으면 그거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변합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세포도 계속 태어나고 죽고를 계속해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83세 되신 바이올린 최고 거장이요. 매일 아침 연습을 했대요. 옆집 아저씨가 물었답니다. 세계 최고 정상이고 연세도 그만큼 드시고 모든 상을 휩쓸었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단하신 거장이 아직도 매일 아침에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데 그건 뭐 하시는 거냐? 연습한다. 왜 연습을 하시죠? 그랬더니 간단하다. 연습하면 늘어. 그때도
이분은 그게 습관이었었어요. 세계 정상이 된 거는요, 어떻게 하다 정상이 된 게 아니라 늘 이 사람이 하루 일과 가운데 하고 있는 그 반복되는 습관이 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일주일을 연습을 안 하면요, 자기가 느낀대요. 자기가, 아, 이게 잘 손이 이 음질이 곱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요. 한 달을 연습 안 하면 자기 와이프가 느낀답니다. 당신 소리가 이렇게 좀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6개월을 연습 안 하면 청중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로 갔는데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반복해야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라 이런 뜻은 뭐냐면요, 습관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습관이에요? 사업가의 습관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한번 바뀌어서 고정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네킹이 아니에요. 한번 작품을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딱 고정, 이게 아니에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유기체이고요, 정상으로 향해서 늘 걸러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고기버는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 고기버는 뭐예요? 첫 번째, 책 읽는 습관이에요. 그 책은 뭐냐면 책 안에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기도 해요. 성공 노하우가 다 들어있기도 합니다. 실패담도 들어있어요. 거기서 회복하는 방법들, 과정들 다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동기부여 영상들, 요새는 책 읽기 불편한 사람들은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영상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환상적인 이 영상들이 즐비하게 많습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정말 휘황찬란하죠. 그래서 그 썸네일에 그냥 끌려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정작 듣고 싶은 거는 못 듣고 시간만 낭비하고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에 들어가되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검색에 딱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듣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지,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클릭을 해가지고 듣기 시작하면 몇 시간이 순식간에 가버리고 정신만 복잡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눈 버리고 정신 버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가 발생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어때요?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보는 습관을 그렇게 길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졸고 있어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막 열변을 토하다 그런 사람 눈이 딱 이렇게 딱 보면 졸잖아요. 김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럼 멘붕이 와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막. 네. 이런 일들이 요즘에 유튜브를 이제 하거나 이렇게 저거를 하잖아요. 줌은 더 편하게 집에서 누워서 보는 사람, 뭐 한쪽 눈 감고 듣는 사람. 제가 멕시코 유튜브를 하면서요, 줌 미팅을 하면서 정말 감명받은 게 있어요. 한국에서 보지 못한 상황을 거기서 봤는데요. 뭘 봤느냐면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생전 처음 들어온 말을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게 그 좁은 화면에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막 손을 막 이러고요, 막 이러고 그러는데요. 야, 힘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야, 막 힘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거 정말 권장해야 될 일이다. 우리는 비대면으로 이제 어떤 언택트 시대에 줌이라든가 뭐 팀스라든가 뭐 텐센트라든가 이런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요, 말을 하게 되면 서로 강사하고 말이 막 부딪혀가지고 안 되잖아요. 표현으로 이렇게 확 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강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이것도 사업가의 자세 중에 대단히 중요한 자세예요. 강사가 힘을 얻으면요, 내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열정적인 강의가 나오게 되고, 또 내가 초대한 그 초보자가 완전히 뚜껑 열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만드느냐? 우리가 만들어야 돼. 리더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이 이렇게 있죠. 자, 제가 책 읽는 습관, 동기부여 영상을 듣는 습관, 미팅을 왜 가요? 저 지금 16년 동안 미팅에 참석을 하거든요. 가면 동기부여 강의를 듣기도 하고, 경제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공부를 많이 해요. 가끔 가다가 또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1시간 듣는 건 쉽죠? 1시간 강의하는 것은 그 뒤에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때는 밤을 새가면서 준비를 하고, 어떤 때는 강의 막 잡히지가 않아요. 머리만 아프고 계속 검색하고, 날짜는 다가오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막 멘붕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예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강력한 어떤 평생 남을 수 있는 노하우들이 거기서 축적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최고의 어떤 메리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강의, 아유 그거 나 옛날에 다 들었어요.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아유 그거요. 대학교 때 다 읽었어요 나는. 뭐가 남아있어요? 벌목꾼이 인부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사업이 막 잘 돼가지고요. 인부를 더 추가로 썼어요. 그랬는데 월급을 주는데요. 한 사람한테 월급을 더 많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많이 줬겠어요? 오래된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장님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제 들어온 신입사원한테 월급을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이 열받죠. 가서 따졌습니다. 난 지금 여기 근무한 지가 얼만데 그리고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이 돈을 벌어줬고 사업을 이렇게 번창 키워줬냐. 근데 이제 초보한테는 돈을 더 주고 오래된 나한테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어찌 이런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장님은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당신 나무 하나 빌 때 2개를 비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 사람은 나는 2배를 벌어주는데 이 사람한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도 더 받고 싶으면 나무를 더 베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래. 아이씨, 나 놀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가서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나무를 잘 베냐? 나도 열심히 안 놀고 하는데. 아, 그래요? 저는 나무 한 그루를 베고요. 톱을 갈아요, 톱날을. 그래? 당신도 톱날을 갈았어요? 갈은 지 오래됐지. 나무 빌 시간도 없는데 언제 날 갈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힘들여서 막 비는데도 나무가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옛날에 읽은 책은요. 옛날에 들었던 영상은 이 날이 다 뭉거졌어요. 제목만 남아있죠. 실제로 날이 없어가지고 진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칼날이 없어졌다고요. 오늘 들은 영상, 오늘 본 책은요. 날이 서 있어요. 그 디테일한 날이 상대방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오늘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 정보는 가치가 없어졌어요. 옛날에요. 열차 사고로 고등학생들이 6명이 몰살을 당했어요. 열차에 그냥 완전히 깔려서 죽었거든요. 왜 죽었는 줄 아세요? 고등학생들이요. 글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철길로. 철길로 학교를 다니는데 항상 글로 다녔는데요. 얘네들은 그 철길에 몇 시에 기차가 오는지를 너무 환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학교를 마치고 과외 수업을 마치고 밤에 또 오는데요. 뒤에서 기차가 옵니다. 기차를 쳐다본 학생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뭐를 봤느냐면 시계를 본 거죠. 시계도 없었으니까 뭐. 몇 시차 지나가는구나. 계속 막 기차가 기적을 울리면서 막 오는 겁니다. 이 기사는 초보인가 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그래. 늘 다녔으니까 그죠? 기차가 와가지고 싹 다 죽었어요. 어떻게 된 건 줄 아세요? 하행선이 있고 상행선이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거기 공사가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 그래서 그 구간은 한 선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늘 옆 철로로 지나다니는 그 기차를 마주하면서 다녔기 때문에요. 그날도 옆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라도 뒤를 돌아봤으면요. 피신을 했을 거예요. 근데 6명이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자만한 그런 가운데 그냥 깔려버린 거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변해요. 한 달이면 또 변하고 2달이면 또 변하고 정보는 이렇게 빨리 변합니다. 이런 세상에 작년에 배운 거 가지고 지금 뭐를 하겠어요? 지난달에 배운 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미팅 나 많이 가봤어. 이거 많이 들어봤어. 이래가지고 성공할 것 같으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업가란 늘 정보에 민감해야 되고요. 우선순위로 내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팅에 빠진다. 그러고 성공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미팅에 빠지면 안 돼. 우선순위로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라면 줌이 됐든 뭐가 됐든 스폰서를 중심으로 미팅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선순위로 거기 들어가야 돼. 진짜 성공하고 싶다라면 그 자세를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기서 성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꽉 차면요. 동기부여가 차잖아요. 말하고 싶어서 못 참는 거예요. 임금님이 당나귀가 왜 나왔어요? 얘기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거든요. 내가 눈으로 본 거, 들은 거, 느낀 거, 먹은 거 이런 것들이 말로 입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가지고 몇 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 이거 이뻐졌어. 얘기 안 해도 돼요. 너 왜 이렇게 이뻐졌니? 이렇게 할 거니까 그죠? 너 날씬해졌다 이렇게 그죠? 내가 이뻐지고 날씬하고 건강해지고 똑똑해지고요.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여기서 이미 준비는 끝난 거. 이게 자세예요. 말을 갖다가 풍성하게 했는데 중요한 건 행동으로 하나도 변화가 없어. 이것처럼 꼴물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꿈은 커가지고요. 막 뭐라고 하죠. 뭐 제트기를 사느니 뭐
무슨 뭐 학원을 차려가지고 외국에다가 뭐 학교를 짓고, 그럼 그 앞에서 그게 이해가 가겠냐고요. 당장 전기세나 좀 내. 월세도 안 내고 너는 그런 얘기를 하냐, 나한테,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고요. 상대편이 나의 변화에 대해서 정말 긴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1순위가 뭔지 아시죠? 1순위가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을 헤쳐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는 사람 있어요? 혹시 배고플 때 밥 먹는 사람? 이거 문제라고요. 배가 안 고프면 건너뛰어, 그죠? 시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점심 뭐 3시에 먹고, 저녁을 밤 10시에 먹고, 젊을 때는 버틸만 하죠? 50대 넘어가고, 60대 넘어가고, 이제는 막 그룹이 커지고 막 다 됐는데, 병원을 가야 돼요, 이 사람은. 가서 누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반복해왔던 습관들이 내 몸을 다 망가뜨려 놨어. 어떤 때는 너무 일찍 먹고, 어떤 때는 너무 늦게 먹고, 어떻게 배 안에서 이걸 맞추겠어요? 그나마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맞춰왔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닙니다. 누가 관리를 해야 되냐면,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건강을 관리하는 건 철저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 시간 지키세요. 아무리 바빠도요,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식사하고 합시다. 전화하다가 또 밥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필이면 밥을 딱 숟가락 들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막 하고 있더니 다른 사람이 다 먹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기 때문에요. 먹는 시간 지키세요. 먹는 시간은 먹어야 됩니다. 자는 시간, 쉬는 시간, 휴식 시간 지키세요. 그것이 사업이에요. 빼놓고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자세다라는 거예요. 먹고 자고, 또 하나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추가를 한다면, 우리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 있잖아요. 그걸 정기적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최고의 몸,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바로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데, 나는 맨날 비리비리 해가지고요, 건강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네 건강을 왜 그렇게 못 챙기냐, 도대체.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로 사업가의 멋진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죠. 사업가로서의 자세. 사업가가 어떤 사람이냐? 꿈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레이 크록처럼 아무도 누구도 가본 적이 없고, 누구도 해본 적이 없고, 결과를 내본 적도 없는 건데요. 자기가 딱 생각을 하고, 이거는 대박 사업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꿈을 줬고요.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세계적인 성공자들, 여러분 책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디즈니랜드에 디즈니가 어떻게 했어요? 사막에 가가지고 거기를 사진 찍어가지고 상상 속의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어요. 그 상상했어요. 거기다는 뭐를 하고, 거기다는 뭐 청룡열차를 만들고, 뭐 거기에 바이킹을 하고, 그런 상상을 쭉 하고 거기를 하나하나 현실로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그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여기에 땅을 사라, 땅값이 올라갈 거다. 여기에 큰 랜드가 하나 만들어질 거다.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과로로 이 사람이 죽죠. 그리고 사모님이 그걸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하고 오픈할 때요, 오픈 연설을 하고 올라가는데요, 기자가 안타깝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즈니가 이걸 봤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고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색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남편이 봤기 때문에 이것이 생기는 거다. 우리는 침실에서 수도 없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 모습을 상상하고 이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다. 우리 남편 머릿속에는 이미 이것이 환하게 다 그려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성공은 하다 보니까 성공을 했다라, 이런 일은 없어요. 예측해놓고, 계산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바꾸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 착각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간섭을 해줘야 되고, 끌어줘야 되고, 이거 사업가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그걸 정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갈 곳도 정하지 않고요, 어떻게 갈 건지 고민하는 사람이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죠. 주도적이어야 한다.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안 좋아. 그래서 그만둔대. 이게 정신 있는 사람이, 이게 사업가예요? 자, 우리 지금 가서 막 전달하는 게 있어요. 뭐 전달해요? 당뇨 관련해가지고 신상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맵지를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몇 명이 되면 얼마가 그래가지고 쭉 설명. 앞에서 반응이 시큰둥해요.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니까 그거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전달을 하지 말았어야죠. 왜 그래요? 나는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이런 원리로 해서 몇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하면 어떤 레파토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결과 나온다는 거 딱 맞춰놨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지고 이해를 못하는데 그 머리 나쁜 사람이 거절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따라가야 되냐고. 그죠? 이해가 부족한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서 흔들려야 돼요? 아니거든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려놨어요. 이미 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정표가 딱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시간만 지나서 그것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전달하다가 딱 부딪히면요. 자기가 그만둬. 이거는 없었어요. 아예. 흉내만 낸 거지 이건 사업가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스타트를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갈 건지 주간 계획, 월간 계획, 그때까지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 거리. 그리고 하루에 몇 명씩 만날까? 구체적인 것을 또 만들어내야죠. 그리고 그것과의 싸움이야. 하루에 내가 한 명씩 등록을 시키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사람도 안 한다고 저 사람도 안 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떡볶이집 아줌마라도 붙잡고 흔들어야지. 그래서 등록을 시켜야지. 그죠? 이래서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오늘이 최후의 날인 것처럼. 오늘밖에 기회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집중해가지고 미루고. 내일로 미루는 거 정말 무섭습니다. 그것처럼 쥐약이 없어요. 그것처럼 나를 편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요. 성공자는 자기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패자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은 약속을 남발한다. 그리고 너무 스스로의 약속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그 한 말에 대한 책임감, 그죠? 지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끝까지 뭔가 오늘의 약속, 오늘의 목표는 내가 달성을 하고 말리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에도 전달을 하는데요. 아이고, 저 사람 다음에 만나지 뭐. 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오그만 디노가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열광적인 박수를 받고 딱 나왔죠. 방송국으로 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택시기사가 온 거예요. 택시기사에 딱 택시에 올라탔는데 이 사람이 흑인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금방 강의를 하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한 다음에 그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나를 아느냐? 나를 본 적 있냐? 그랬더니 못 봤대요. 아, 그러냐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때 당시. 방송국까지, 예를 들어서 KBS 방송국까지 가는데 나를 거기다 태워다 줘라.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혹시 방송국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아예 없다고. 그럼 내가 오늘 하루치 택시 그 대기료를 줄 테니 나하고 같이 방송국 안에 들어가 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정말이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이다. 아, 대기료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때 스태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 내 친구라고. 그랬더니 아주 극진하게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방송국 안으로 들어갔죠. 생전 처음 본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처럼. 그죠? 카메라에 번쩍거리는 불빛에 막 스태프들 나와 있고 뭐 PD들 휘둥그레가지고 그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국으로 가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하루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공항까지 딱 에스코트를 하고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자기가 들고요. 공항 대합실에 딱 내려놓고 그 큰 흑인이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러더래요. 선생님, 오늘이 제가 태어나서 가장 내가 중요하다는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고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오늘 정말 가장 특별한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거거든요. 사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요. 내가 됐든 상대방이 됐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움직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이제 시작하자마자 나는 누군가의 밑에 있을 거예요. 내 스폰서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다운라인으로서의 자세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요. 스폰서한테 배우고 시스템에 배우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장관 출신이든 무슨 교수 출신이든 관계가 없어요. 밖에서 배운 거하고 여기하고는 또 다릅니다. 진짜 사업자라는 사람은요, 그 대단한 백그라운드, 그 화려한 그 전적을 가지고 왔으면서 여기서 정말 착실하게 배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빠르다. 스폰서를 의심하는 증상들이 있죠. 그죠? 뭐라 그래요? 의수증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별로 불필요합니다. 그죠? 다 안다 병. 다 알아. 아이, 다 알아.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팅을 안 나와요. 한 번 듣고 나면 다 한대요. 근데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사업자들은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거에 아는 거하고 이야기하는 건 다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지 말라. 시스템이 이미 나와 있는데요. 계속 새로운 거를 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발하다 보면 되냐고 그게. 산에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세요?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이 정상에 있으면요. 그게 꼴짝으로 올라가는 길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걸 돌아서 올라가는 길 뭐 여러 그렇다고 정상을 못 올라가느냐면 다 올라가거든요. 거리도 다 틀려요. 경사도 다 틀립니다. 그렇다고 못 올라가느냐?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분산이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방법은 같지만 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갈 때 훨씬 많은 사람들이 확률을 높이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같이 움직이면요. 도는 것도 같이 돌아야 돼요. 이쪽으로 돌아도 10바퀴 돌으면 똑같고 이쪽으로 돌아도 10바퀴 돌으면 다 운동은 똑같이 되는데요. 이게 돌다 보면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죠? 3방향으로 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 B&B의 시스템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증해서 만들어놨다면 거기에 합류해서 내가 조금 더 속도를 빨리 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한다. 내가 여기에 협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을 하는 거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스폰서에 대한 예우.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폰서를 얼만큼 예우를 잘하느냐에 따라서요. 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판단돼요. 스폰서가 80대 노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저거. 여러분 살다 보면 부모님이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죠. 그죠? 공부도 훨씬 못했어요. 기억력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다니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노인네 참. 어이구,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보여져요. 아무리 쫙 빼있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저는 그런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엄마하고 경쟁을 하고 엄마보다 머리가 좋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엄마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죠? 엄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예우를 하고 인정을 하고 뭔가 효도를 할 수 있는 이게 조건이 이미 갖춰진 거예요. 다른 거 뭐 능력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를 낳아준 그 자체로 감사한 일이고요.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제가 우리 와이프 인정하는 게 있어요. 안 맞는 것도 많지만 우리 와이프가 어른들을 참 공경을 잘해요. 우리 그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리고 지금 이제 친정엄마 있잖아요. 속초를 얼마나 뻔질같이 이렇게 다니는지 몰라요. 뻑하면 속초가 안 돼요.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조금 외롭다고 그러면 또 가고요. 뭐가 힘들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가고요. 그때마다 참 이뻐 보여요. 왜냐하면 뭐 나한테는 투덜투덜해요. 엄마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도 또 가서 뭐를 해드리고 오고 뭐 해오고 이러는 거 보면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 낳아준 부모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 효도를 못하는 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스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나 똑같거든요. 정보를 준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감사를 표현해야 될 그런 조건이 이미 끝났어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부수적인 거죠. 그리고 사업은 자영사업이고 나부터 해야지. 어디 뭐 가서 밑으로 뭐 한 줄을 해줘야 되는 조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픽업을 해줘야 되고 뭘 도와줘 이런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스폰서는 뭔가 정보를 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할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냥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그 추가적인 조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장점만 봐라. 그리고 스폰서에게 힘이 되는 파트너가 돼야 된다. 부모님이 아무리 연세가 드시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가장 큰 효도예요. 아들이 재판장인데 부모님이 옛날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막 학력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막 무시당해요? 무시 안 당하거든요. 그 든든한 거죠. 큰 백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일본에서 두 아들이 있었어요. 외판을 해가지고 노상 장사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몸에 어디가 장애가 있었어요. 하나는 동경대, 하나는 또 뭐 무슨 진짜 유명한 대학교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을
수석이 된 거예요, 아들이. 그리고 졸업식 날 갔죠. 갔는데 큰아들이 보니까요, 엄마가 오는데 정말 뭐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수희한테 시켜가지고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엄마가요, 작은 아들 있는데 가려고 하다가 거기도 그럴까 봐요. 그냥 가서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먼 데서라도 좀 보고 가야 되겠다. 이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앞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얼씬거리다가 또 그렇게 그 아들이 자기를 창피하게 생각할까 봐 이렇게 했더니요, 그 아들, 작은 아들은 미리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막 뛰어내려와가지고요, 업고 올라갔대요. 그리고 VIP 자리에다 딱 앉히고요. 근데 이분만 그렇게 냄새나고 남루한 모습을 보였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뭐 오만 액세서리 다 걸치고 금붙이 다 붙이고요. 최고로 비싼 옷에 번쩍번쩍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이 사람 누구냐고 도대체. 근데 그 아들이 나가가지고 졸업사 그 답사를 하면서 자기 엄마가 자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줬다. 나의 모든 영광을 우리 엄마한테 드리고 싶다. 이게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은 예약 다 되고 결혼 뭐 이런 거 전부 다 취소됐잖아요. 작은 아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뜨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는 봤을 때요,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거, 리더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언변이라든가 결과를 놓고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은은히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고 풍겨가는 그런 굉장한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습관으로, 우리 인성으로 그렇게 다져나가는 것, 무너지지 않는 어떤 최고의 성공의 자세를 갖추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폰서로서의 자세.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파트너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게 됩니다. 스폰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원본이에요. 나를 복제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래서 옷 입는 거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입으면, 내가 청바지를 입으면 내 파트너는 구멍난 청바지를 입고 와요. 그래가지고 신발도 아무거나 신으면 쫄쫄이를 신고 오다니까 이제 나중에 반바지에 등장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환경이 이제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어마어마한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파트너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파트너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환경에서 30년, 40년, 그 이상 50년 동안을 살아왔어요. 각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 조건에 맞는 대로, 내 실력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메라테크 한다고 딱 왔는데요, 그게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상담하는 사람 오면 그래요. 난 그 사람은, 그 사장님은 나는 이해가 도대체 안 간다고. 자기한테 이해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죠? 그리고 거기 적응하면서 서로 인간관계를 정말 좋은 관계로 유지하려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맞추려고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맞춰보셨어요? 내가 난 자식도 안 맞아요. 부부도 잘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맞아요. 그 정상이에요. 그것을 적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업라인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는 이 스폰서가 있는데요. 이건 뭐예요? 누워서 뭐라고 그래요? 침 뱉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의 최악이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라인에 대한 험담을 탁 해놓으면요, 그 업라인이 와가지고 한마디 할 때마다 그 파트너를 뭐라고 하는지, 그래도 말은 잘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단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조금 단점이 보이면, 그래서 저랬구나. 동기부여를 받을 데가 없어요. 완전히 잘린 겁니다. 이 파트너는 사업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어디 가서 동기부여를 받겠어요? 나를 가장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비전 제시를 해줄 사람은 스폰서하고 그 위에 업라인들인데요. 업라인들에 대한 험담을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해놨으면요, 동기부여를 받을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라고 이렇게 아예 그냥 길을 안내를 해놓은 거랑 똑같다. 그래서 업라인에 대한 철저한 장점을 얘기를 하고,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해놔야지, 그걸 거꾸로 해놓으면 안 돼요.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거죠. 초심을 잃지 말자. 그 초심이 뭐예요? 처음에 가서 우리가 컨택을 하러 갔어요. 다 거절하고 쌀쌀맞은 눈빛에 막 이러고 있을 때 아주 냉담하고 막
눈물이 퍽퍽 쏟아지고 그러는데 누군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막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요? 들어보고 그 내가 알아볼게요. 막 미팅이 나고 얼마나 이뻤어요 그때? 업고 오고 싶었죠, 그죠? 막 뭐 사줘도 안 아까워요. 막 내가 할게. 이렇게 했던 사람이요. 이제 자세를 탁 잡고 사업을 해보려고 막 이리 도전합니다. 화이팅 하는 데는 어이구 꼬라지 보니 이래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참 천불이 나요. 제가 아주 그런 거 보면요. 아주 천불이 납니다. 왜 그래요? 사업은 어디서 결정이 돼요? 파트너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죽 싸울 사람이 없으면 파트너 붙잡고 싸우냐고. 연구 대상입니다. 항상 비전 제시를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그래도 나하고 할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시 시작을 헤쳐보야 한다면 나하고 사업을 또 하자고 얘기를 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번을 시작해도 나하고 그리고 뼈를 같이 묻는다. 이렇게 할 만큼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상상하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거거든요. 사업은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면 이 한 줄에서 결정이 다 돼요. 여기서 결정이 다 됩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완벽하게 좋게 만드는 것을 무시하고 다른 쪽에 신경을 쓴다면 그 사람은 헛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은 여기서 다 쇼부가 나게 돼 있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내가 이 사업하는데 절반을 시간을 들여야 된다면 바로 여기다 드려야 돼요. 내 스폰서와 관계, 파트너와 관계예요. 여기가 아주 완벽하게 찹쌀떡처럼 그죠? 단단하게 뭉쳐져 있다라면 이 사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밖에서 막 쳐 터지고 들어와도요. 기댈 때가 있고 상담할 때가 있고 위로받을 때가 있고요. 눈물 쏟아가면서 같이 울고요.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밖에 나가면 진짜 맨 적들이에요. 맨 적들밖에 없는데 들어와 보니까 또 저기 또 있어. 그게 스폰서야. 막 상처 입고 왔는데 거기다가 막 고춧가루를 막 뿌려놔요. 환장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가장 이 사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면 스폰서, 나, 파트너의 어떤 정말 완벽한 조화. 그게 잘 맞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서 간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팀원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직대 스폰서 LOS라고 그래요. 스폰서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옆에는 이제 형제 라인이에요. 형제 라인 간에는 안 친해도 되는데 거기는 엄청 친해요, 또. 스폰서하고 안 친한 사람들이 특징이요. 형제 라인하고 엄청 친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진짜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라면 이제 바로 잡아야 돼요. 형제 라인하고는 인사하는 수준이면 끝난다. 그리고 LOS에 아주 완벽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결국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큰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딱 나와서요. 학교에 다니는 제가 아주 동기부여를 받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총각내 야채 가구 있잖아요. 2년 동안을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는 야채 가게를 해야 되겠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밀려서 한 거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야채 가게를 해서 최고로 성공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야채 가게 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전문대를 2년 동안 더 다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분한테 인사를 하고요. 사장님, 제가 앞으로 선생님으로 모시고 2년 동안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언제 너를 선생님 제자로 모셔서 필요 없으니까 꺼져. 계속 거절하는데 계속 찾아갔어요. 계속 찾아가지고 허락을 받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2년 동안은 제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않겠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보다 내가 2시간 먼저 출근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선생님보다 2시간 늦게 퇴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시작했어요. 자, 2시간 먼저 들어가가지고 일을 막 준비를 하고요. 끝날 때 마무리도 자기가 다 했어요. 모든 일은 자기가 다 했어요. 하는데 잘못할 때만 선생님이 나타나. 왜냐하면 자기 손해거든요. 잘못하면. 그죠?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바꿔줘. 2년 동안을 그렇게 했더니요. 그 최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야채 장사가 가장 잘하는 부분보다 자기가 더 잘하게 돼 있어요. 2년 졸업을 딱 하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국에 채소 장사 중에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뭐였냐면 우리 지금 MET 있잖아요. 그때는 8주였었어요. 지금은 강사들이 있죠. 오로지 혼자 다 했어요. 사회 보고 강의하고 다. 8주 동안 13기를 혼자 돌렸어요. 제 파트너가 그 안에 없어. 중요한 거는. 환장하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어떨 때는 머리가 딱 지끈지끈 아파요. 근데 왜 그걸 계속했냐면 그만하겠다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내성적이다 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3기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제가 다 그 안에서 배웠어요. 지금 그래도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그 면역력이요. 그 노하우가 그때 다 배운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쓸데없는 짓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했던 그 시간, 투자했던 시간들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혹시 지금 뭐 스텝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요. 생각이 막 복잡할 때 있을 거예요. 이것이 뭐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파트너 가가지고 막 클리너라도 하나 끊어야 되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런 생각 드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제가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그냥 버려지는 씨앗은 아니다. 굉장히 아주 강력한 큰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이 쓰여질 때가 분명히 올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시기 질투가 아닌 격려와 칭찬으로 팀워크를 맞춰 나가자. 그리고 불평불만은 절대 하지 말자. 나부터. 그리고 제안을 하되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안이 뭐예요? 이게 더 좋지 않겠어요? 이런 제안은 가능해요. 그러나 에이 저게 무슨 불평만 하고 제안을 못하는 이런 것들, 그죠?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부정적인 발언, 부정적인 언어 쓰지 말자. 그 다음에 크로스 라이닝, 형제 라인 간에 뭐 밥을 먹고 뭐 사업에 대한 이야기, 뭐 스폰서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 절대 하면 할수록 비즈니스가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품 거래, 돈 거래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해보니 안 좋아요, 결과가.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을 것 같으면 적극 권장을 하겠는데 안 좋아요. 이성 간에 오해받을 행동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맨하탄 비즈니스 외에 권유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보험 권유, 그죠? 타사, 뭐예요? 또 뭐 이런 것들, 그죠? 종교, 이런 것들을 철저히 우리가 좀 배제하자. 다 왔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인생은 이미 녹슬어 있는 것과 같다. 녹은 어디서 생기는가? 물론 쇠에서 생긴다. 쇠에서 생긴 녹이 쇠 자체를 못 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습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습관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멀리 있는 것, 외부에 있는 것, 환경이, 누가 다른 사람이 다운라인이, 스폰서가 내 성공을 방해하고 내 성공을 가로막고 이런 거는 절대 없어요. 누구에서? 나한테서 나오는 거고요. 그 나한테 생긴 습관이 나를 망가뜨리고 결국은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지만 그래도 아마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요.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스스로의 자세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성공자, 나를 바꾸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